영어 강사 이치훈입니다. 먼저 학생들 중간고사 시험 봤던 거 시험 범위 한번 쭉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시험 난이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기말고사 예측 범위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 그리고 어떻게 같이 한번 대비할지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시험 범위 보시면은 원래 중학교 때는 그냥 본문 2개만 포함됐거든요, 어머니. 근데 이제 지금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 지금 모의고사 지문 16개라던가 또 부교재 천일문 예문 한 49개, 그리고 복합 플래너라고 단어책 대1에서부터 14 한 대략적으로 420개 정도 외워야 되거든요, 어머니. 근데 단어 이거 420개만 외울 게 아니라 예문이 시험 나오거든요, 어머니. 예문까지 공부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스펠링까지 시험 나오다 보니까 스펠링까지 철저하게 외워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한번 중학교 때랑 시험 범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본문 2개에서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어머니. 그냥 대략적으로 뭐 한 10배, 20배 이렇게 늘어났다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시험 범위 엄청 늘어났을 때 대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어머니. 기본기가 잘 돼 있어서 뭐 어휘 이미 알고 있으면 굳이 외울 필요 없고, 문법 잘 돼 있으면 새로 학습할 필요 없고,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또는 혹시 나는 중학교 때 공부가 살짝 부실해서 알고 있는 게 적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단어 같은 경우 또는 본문 같은 경우. 이제 종종 들어오는 질문이, 아니 저희 아이 중학교 때 90점 이상 매번 맞았는데 아니 고등학교 성적이 예측 못한 성적이 나왔다. 그건 보통 뭐냐면은 본문 딱 2개만 나오고, 그런 다음에 보통 중학교 시험 때는 시험 때 문법 포인트가 딱 교과서마다 한 거에 2개씩 있거든요, 어머니. 그럼 딱 그 교과서 4개 포함하는 문법만 보통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가위바위보로 치면은 다음 시험에 나 묵 낼 거야 라고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 다음에 어떤 거 준비하고 오면 되죠? 어떤 거? 보자기를 당연히 준비해 가면 되겠죠. 또는 자기는 찌를 내겠대요, 굳이. 그럼 이제 다 펴서 이거 그냥 내면 돼 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공부했을 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공부했던 것만 암기한 대로 그냥 시험 보고 나와도 90점 이상 맞을 수 있던 시험이 중학교 때 시험이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떤 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겠지만은 그 정해진 시험 범위 내에서 문법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 단어별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순서 문제,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할 게 좀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시험 난이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난이도 자체가 객관식이 높진 않아요. 그냥 평이한 선택지에 그냥 영어로 구성된 선택지로 학생들이 영어로 된 선택지,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은 선택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애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리고 우신고 같은 경우에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어휘나 지문을 병행해서 난이도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단어 학습은 지금 1학년 때 어차피 단어 시험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다 보니까 단어를 매일 열심히 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제 중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중학교는 서술형 시험 문제가 전혀 학교 시험에 없었던 학생들도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러한 어법 고치기, 단어별 문항이 나왔을 때 처음 또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 와중에 힘들어해서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지역에서 가르친 지 벌써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 와서 가르칠 때 아니 고등학생이 이걸 몰라?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 돈 받고 가르치러 왔으니까 가르치면 되지. 가르쳤는데 틀려와요. 와씨 뭐지? 나 잘 가르쳤는데 근데 학생이랑 이야기하는데 애가 막 울 것 같아. 어휴 어떡하지?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본 게, 아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제 저는 이제 학생 시험 가르쳐본 경력이 많으니까 어떤 문제 나올지 뻔히 하니까 문제 한번 만들어주면 되겠다. 다음 시험 갔는데 또 틀렸어. 어이씨 어떡하지? 나는 분명 가르쳐 문제도 풀어봤는데 어떻게 할까요?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4번 정도 풀면은 학생들이 이제 맞춰요. 그때는 이제 시중에 여러 변형 문제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변형 문제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풀기도 하고, 설명 끝나고 풀기도 하고. 근데 그 시험 문제는 어떠한 지문이 있을 때 그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을 문제로 만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풀 게 너무 많아서 풀고 나면은 풀었어도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복습 테스트를 따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그 복습 테스트를 제가 설명 끝나고 다음날 이제 하고 놓으면은 복습 테스트 풀고 매겨보고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틀렸으면 이해 안 되면 질문하고, 그리고 복습 테스트 풀고 나서 나중에 진도가 다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총 복습 테스트로 다시 한번 또 풀립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하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풀립니다. 그럼 이제 3번 정도 풀고 나면은 제가 생각하는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그제서야 맞춰줍니다. 물론 제가 뭐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 그랬을 때 어려운 문제, 제가 예측한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는 뭐 1초, 5초 만에 푼 다음에 이제 뒤에 고민 필요한 문제는 본인들이 좀 고민해보면서 천천히 쓸 시간이 됩니다, 어머니. 지금 뒤에 한번 넘어가 보면은 난이도 자체가 제가 예측했을 때 1등급 컷이 한 91점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물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제 예측보다 2점 정도는 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지금 있으실 것 같은데, 제 경험상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81점인가 2점 정도 맞아서 2등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수업한 이후에 97인가 98점 맞아서 1까지 올라간 학생도 있습니다. 70점 때는 제가 한번 열심히 가르쳐서 어떻게든 100점 가까이 맞아서 어떻게든 이제 1을 같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만들어준 예측 문제를 반복하고, 그리고 매일 성실히 단어 외우고 변형 문제 풀면서 적용력, 응용 능력 올려주면은 우신고 시험 정도에서는 1등급 맞는 게 1학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띄워준 건 이제 기말고사 예측 시험 범위인데 크게 다를 건 없이 교과서 3, 4강. 근데 다만 천일문은 이제 범위가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어머니. 예전에는 한 49개 정도 포함됐었는데 지금 이제 챕터 2랑 챕터 3가 보통 작년에 들어가서 한 140개 정도 예문 공부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다 모의고사 단어 똑같이 학습해 줘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험 범위가 많이 넓어요, 어머니. 그래서 많이 자주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랬을 때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먼저 본문 관련된 중요 어법이나 어휘를 한번 철저하게 설명해주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이 관련된 어법이나 어휘를 필기해주고, 그리고 제가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수업 때 다뤄주고 나서는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수업했던 프린트랑 똑같은 프린트를 하나 더 뽑아줍니다. 이제 거기에 필기 옮겨 적고 복습하는 숙제가 나갑니다. 이건 본인 스스로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인데, 학생마다 다르겠지만은 듣고 나서 완벽하게 이해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는 이해도에 따라 제 설명을 일단 듣고 지나갔는데 본인은 이해를 못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스스로 필기 옮겨 적으면서 지문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폰 있는데, 폰에 카톡 깔려 있을 텐데 질문합니다. 질문해서 제가 답장해 주는데 시간 관계없이 질문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카톡 알림은 꺼뒀습니다. 제가 보고 싶을 때 봅니다. 그리고 답변 제가 하고 싶을 때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복습하고 이제 워크북 숙제로 나갈 텐데, 워크북 풀면서 배운 내용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공부하고, 이제 다음 수업에 와서 자체 복습 테스트 한번 시험 보고 변형 문제 풀면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집니다. 이제 제가 이제 숙제를 카톡으로 공지하는데 화면엔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지금 다 프린트물 받으셨을 테니까 이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요. 데이 3 단어 외우고 시험 보고 12시까지 제 개인 카톡으로 인증하고, 필기 옮겨 적는 숙제하고 저한테 카톡 찍어서 인증해주고, 비슷하게 이렇게 쭉 진행되고,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 보기를 했는데 매번 똑같이 진행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얘들아
데이 2에서 4 시험 보니까 잘 외워와. 이렇게 카톡 알려주고 학생들이 확인하고 외워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시험을 단어를 잘 통과하는 경우 있고 통과 못하는 경우 있는데 통과 못했을 때는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에 시간 잡아서 토요일 6시나 10시 사이, 일요일 1시에서 5시 사이 나와서 단어 재시험 보고 숙제 밀린 거 하고 검사 맞고 집에 가게 됩니다. 수업은 이제 6시에서 10시까지 이루어지는데 먼저 6시에 오면은 단어 시험 일요일 제외하고 매일 하나씩 외우거든요. 그랬을 때 3개씩 시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복습 테스트 보고 그리고 변형 문제 푸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먼저 다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미리 다음에 나갈 지문 읽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문 관련된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질문하고 변형 문제 풀고 워크북 풀고 빨리 끝난 공부 잘하는 친구는 9시에서 9시 10분쯤에 먼저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뒤에 제가 만들어준 복습 테스트 문제, 예측 문제랑 우신고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형 묻는 문제, 흔히 저희 어릴 때 또는 어머니 아버지 때 1형식부터 5형식 다 배웠을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도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준 이 복습 테스트 문제에 의미 한번 적어보고 몇 형식인지 묻는 문제를 내줍니다. 그럼 그거 학생이 스스로 풀어보고 이해 안 되면은 질문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천일문 문제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뒤에 마찬가지로 또 천일문 문제 나온 것도 제가 만들어준 범위 내에서 똑같이 나왔고 또 뒤에 한번 넘어가 보면은 학교 시험 문제에 문장 삽입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위치 문제는 많이 힘들어 하는데 지금 14번 우신고 문제에 제가 만들어준 문제랑 똑같이 나왔는데 이럴 때 보통 설명은 해줍니다.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 푸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4번 보기 뒤에 rather, 오히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표현은 보통 앞에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야 돼 논리구조로 많이 쓴다고 설명해주면은 이 설명을 듣고 나서 학생들이 복습 테스트 문제로 풀고 맞추고 또는 틀렸으면은 이해 안 되면 질문하고 이 문제를 4번 정도 반복하면은 학교 시험 그대로 나왔을 때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제가 만들어준 복습 테스트 문제랑 똑같이 나왔던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객관식 문항은 나중에 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하시고 뒤에 서술형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서술형 지금 화면엔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어머님들 나누어준 16페이지 프린트를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제가 만들어준 서술형 문제랑 똑같이 나왔거든요. 절대 학교 시험에서 아무데나 빈칸 뚫어두지 않습니다. 그래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부분에 뚫어놓는데 이 글의 내용은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내 신경, 가소성, 유연성 덕분에 식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연성이 하는 flexibility 시험 문제 나왔고 학생들 4번 풀었고 공부 그대로 했으면 맞춰줄 수 있었던 똑같은 문제. 물론 스펠링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4번 정도 풀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뒤에 어법 고치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우신고 같은 경우에 1학년 때는 서술형 틀린 거 고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4번이랑 5번이 틀렸는데 혹시 학생들 중에 4번 이거 왜 틀린 줄 안다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은 제가 다음 수업 올 때 맛있는 음료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줄래요? 수일치 안 됐습니다. 수일치인데 관련된 문법 하나 떠오르는 거 없나요? 수일치인데 문장 주어가 뭐가 나왔죠? 항명사. 네, 동명사 주어 나왔을 때 수일치 시키는 거 중학교 때 그대로 배웠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자마자 떠올려 줘야 돼요. 중학교 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배웠던 모든 문법이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 녹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 나올지 몰라요. 그 대신 제 눈에는 어떤 문제 내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게 있겠죠. 그럼 저는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필기시키고
복습 테스트 풀면서 점검하고 왜 틀린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이제 본인이 그걸 소화할 정도로 공부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단어 배열 힘들어합니다. 근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는 부분이 서술형 의미도 안 주고 단어 배열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매번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지문이 바뀌겠죠. 지문 바뀌었을 때 학생들은 아직 지문을 많이 대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거나 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 몰라서 마구잡이로 공부하다가 놓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매번 봐왔던 문제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 내기 좋겠다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이제 한번 풀어보고 틀리면 이해 안 되면은 질문 받아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풀고 또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풀어봤던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시험 때 체감 난이도도 많이 내려가고 시험이랑 특수한 환경에서 긴장감이 생겨버리면은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보면 얼마나 안심될까요? 풀어봤는데 잘 봤겠다. 이렇게 풀어봤던 문제 또 풀고 또 풀면서 익숙해진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은 보통은 잘 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하면은. 근데 말이 쉽지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습관을 바꾸는 행위여서 일단 저희 학원에서는 6시부터 10시까지 다른 학원에 달리 엄청 길게 수업합니다. 이렇게 길게 해야 제가 하고 싶었던 설명도 다 하고 학생들도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고 이제 그리고 학원에 다니면 장점은 매일매일 숙제 검사 받고 열심히 하도록 습관을 좀 형성하는 데 도움 될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영어 매일 3-4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원 올 때 4시간 정도 공부하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숙제 조금씩 매일에 30분에서 1시간씩 공부하는 습관만 들이면은 지금 현재 우신고 3학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시험 봤을 때 지금 저희 학원에 95점 이상이 한 4-5명 정도 되거든요. 아마 1등급 컷은 95점에서 6점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걔네들은 지금 시험 범위가 지문이 60개 포함됐는데 다 맞춥니다. 그냥. 왜? 매번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또 나오니까. 반복하다 보면은 학생들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저는 최대한 그렇게 매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질문 받아주고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네,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따로 지금 질문 받고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너무 제 자랑만 했나? 열심히 잘 가르치겠습니다.